F1에서 예기치 못한 좌절부터 시즌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발견까지 정말 바쁜 한 주였습니다. 하스에서는 올리버 베어머니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이례적이면서도 반복되는 문제에 시달리며 레이스 전체가 무너졌고, 페라리에서 기복을 겪고 있는 루이스 해밀턴은 이번엔 한층 다른 어조로 잊고 싶은 GP를 뒤로하고 더 강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토토 볼프는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서스펜션 업데이트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으며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상관관계 문제를 팀이 여전히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에서는 맥스 페르스타퍼니 올 시즌 파파야 팀의 독주를 가능하게 한 특별한 비밀을 마침내 드러낸 듯합니다. 다른 어떤 차도 따라잡을 수 없는 특정한 강점을 지목한 거죠. 이런 F1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그렇듯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하스는 헝가리에서 또 한 번 어려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메인 레이스에서 3연속 무득점이라는 부진이 이어진 겁니다. 올리버 베어먼은 11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초반 일시적으로 톱10에 진입했지만 곧 레이스가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은 다소 이례적인 문제였죠. 주말 내내 같은 4번 코너에서 차 바닥이 3번이나 손상된 것입니다. 팀 대표 아야오 코마츠에 따르면 이 손상으로 BF25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페이스가 떨어져 리타이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문제가 드라이버 실수 때문이 아니라 차의 구조적 약점 때문이라며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스테반 오콘은 잘못된 전략 선택과 여전히 일관성이 부족한 하스 머신의 발목이 잡히며 16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하스의 문제가 명확하고 기계적인 성격이라면 페라리에서의 루이스 해밀턴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Q3 진출에 실패한 좌절스러운 토요일, 그는 팀이 새로운 드라이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발언까지 했지만 레이스가 끝난 뒤에는 한층 긍정적인 어조로 네덜란드 GP 출전을 확정하며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패독 뒤에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라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트랙 위에서는 샤를 르클레르와의 격차가 여전합니다. 르클레르는 예선과 레이스페이스 모두에서 SF25의 잠재력을 더 잘 끌어내고 있죠. 페라리는 새로운 서스펜션 업그레이드로 세팅 범위를 넓혀 해밀턴이 더 큰 자신감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지만 올 시즌 끝까지 그는 적응 과정을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해밀턴의 2026년 잔류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다음 기술 규정 사이클의 일부가 되기 위한 계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이죠. 지금 그의 목표는 동기부여를 되찾고 올해를 좋은 흐름 속에 마무리하며 다음 시즌 더 희망적인 출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는 모든 F1 팬들이 흥미롭게 지켜보는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방향을 틀 때 말이죠. 이몰라에서 투입했던 리어 서스펜션 업그레이드 기억하시죠? 원래는 W16의 성능 범위를 넓혀 더 다재다능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부품은 특히 고속 코너 진입에서 불안정을 유발했고 드라이버들의 자신감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겁니다. 중간에 몬트리올 우승이 있었거든요. 그게 잠시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준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헝가리 GP에서 예전 사양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조지 러셀은 포디움에 복귀했고 키미 안토넬리도 10위였지만 훨씬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줬습니다. 토토 볼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새 서스펜션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번 사례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실제 트랙 성능으로 옮기는 게 여전히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 상관관계 문제의 시작이 2022년 23 시절이었다고 상기시키며 지금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에서 사실상 모든 팀이 겪는 문제라고 했죠. 맥라렌만 빼고 그들은 업데이트를 완벽히 맞추는 비밀 레시피를 찾은 듯합니다. 트랙 엔지니어링 총괄 앤드루 쇼블리는 드라이버들이 자신감을 잃었다는 징후를 비교적 일찍 알아차렸지만 몇 가지 테스트가 문제 원인을 확정하는 시점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옛 설정으로 돌아오면서 팀은 올 시즌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은 단순합니다. 2025년에는 대규모 새 패키지는 없습니다. 모든 초점은 2026년 차에 맞춰집니다. 그렇다고 남은 시즌이 의무 출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남은 각 레이스는 세팅, 서스펜션 반응,
그리고 다양한 서킷 특성에 따른 차의 거동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실험실이 될 겁니다. 목표는 새로운 기술 규정 시대가 열릴 때 첫 경기부터 선두 경쟁이 가능한 날카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맥라렌은 지금 모든 팀이 꿈꾸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빠른 차, 날카로운 드라이버 듀오, 그리고 패독 전체를 궁금하게 만드는 비밀 하나. 많은 사람들이 1939에 마법이 뭔지 맞히려 했죠. 플렉서블 윙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타이어 냉각 시스템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며 물 분사로 온도를 낮춘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네, 그런데 맥스 페르스타펀이 한 가지 포인트를 짚었는데 어쩌면 이게 진짜 비장의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중속 코너에서의 속도입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맥라렌은 앞이 잘 돌아가면서도 뒤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그게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다고요. 팀 대표 안드레아 스텔라도 이를 확인해줬습니다. GPS 데이터를 보면 그들이 이런 유형의 코너에서 가장 빠르다는 게 드러난다고요. 저속 코너나 초고속 코너에서 무적은 아니지만 시즌 대부분의 코너가 중속 구간이고 바로 거기서 이들은 우위를 쌓아갑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성형 패키지의 결과입니다. 균형 잡힌 셋업, 출구 트랙션, 타이어 관리, 그리고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과도한 마모를 막는 조율. 재밌는 건 이게 잭 브라운이 예전에 했던 말과도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기적같은 단일 해법은 없고 작은 해법들이 모여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맥라렌은 2023년부터 이 철학을 쌓아왔고 이제 그것이 승리, 포디움, 그리고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주도권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랜도 노리스는 올해 14번의 레이스 중 11승을 거뒀고 그중 7번은 원투 피니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차 바닥 문제로 고전하는 하스, 개발 실수에서 배워가는 메르세데스, 그리고 거의 완벽한 일관성을 찾은 맥라렌. 이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 지금 우리가 F1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는 건 아닌지. 과거 메르세데스나 레드불이 그랬던 것처럼 맥라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팀들이 몇 년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구도가 오는 건 아닌지 말이죠. 시간이 답을 주겠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앞으로의 메레이스가 이 퍼즐의 한 조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맥라렌이 이 페이스를 시즌 끝까지 유지하고 2026년을 절대 강자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용한 모든 자료와 출처는 설명란에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